6년간 모두가 포기한 땅 단 48시간 만에 살아났습니다. 우간다 무발레 지역 2023년 8월 15일 썩어가는 감귤 나무 사이에서 죽음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5헥타르에 달하는 감귤 농장이 통째로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22년 경력의 식물병리학자인 케빈 로일 박사는 완전히 무력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식량안보자문관이자 식물병리학 전문가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모든 지식과 경험이 이 땅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낀 농장에서 농민 무케비 씨가 안내하며 던진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병은 나무만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도 죽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마을 인구가 40%나 줄어들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병이 단순히 감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망고, 아보카도, 심지어 바나나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부 발표로는 우간다 과일 생산량이 작년 한 해에만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건강한 나무가 단 3일 만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보통 식물병은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진행되는데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농민들의 절망은 깊었습니다. 30년간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온 무케비 씨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밤마다 썩어가는 나무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바람도 없는데 마치 나무가 아파서 신음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케비 씨의 아내 마리아 씨는 이미 절망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 농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큰 아이는 대학을 포기하고 카와 최대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농사로는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키미로 농업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장관의 얼굴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6년간의 싸움이 그의 모든 것을 소진시켜 버린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온 전문가 수는 놀라웠습니다. 전문가 투입 현황 23명 이상. 영국 로텀스테드 연구소에서 5명.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7명. 프랑스 일라 연구소에서 8명. 미국 농무부에서 3명. 각각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최첨단 장비와 함께 왔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원인 불명, 추가 연구 필요, 현재 기술로는 해결 불가 이런 결론들 뿐이었습니다. 해결책 없음 6년간 이 땅을 지배한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영국팀은 토양 성분을 분석했지만 특별한 문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독일팀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바이러스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프랑스팀은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장관은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감귤 농업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팀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코이카라는 기관에서 온다고 하는데 팀장이 70대 은퇴 농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첨단 장비와 박사학위로 무장한 유럽 전문가들도 해결 못한 문제를 은퇴 농부가 해결한다는 것일까요? 우간다 정부는 이미 이 문제로 인해 국제 신용도까지 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세계은행으로부터 농업개발 자금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고 유럽연합도 우간다산 과일 수입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이 도착한 그 순간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출국장 문이 열리면서 나온 사람들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예상했던 건 최신 장비를 든 젊은 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노란 작업복을 입은 5명이 전부였습니다. 팀장인 박종석 씨는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키는 165cm 정도, 얼굴은 제주도 햇볕에 검게 그을렸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영락 없는 시골 농부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운 건 장비였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꺼낸 것은 종이로 만든 농사일지 한 권, 몇 자루의 볼펜, 그리고 손바닥만한 돋보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로일 박사가 참을 수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중화효소 연쇄 반응 장비는 어디에 있는지, 전자현미경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박종석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안 가져왔다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영국 로텀스테드 연구소는 200만 달러짜리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트럭 3대 분량의 기계를 들고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돋보기 하나로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지 농민들의 반응은 더욱 냉담했습니다. 또 시간 낭비라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 루안자 씨는 아예 대놓고 불만을 표했습니다. 6년간 기다린 게 할아버지 한 명하고 돋보기 하나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박종석 씨는 그런 시선들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제주도에서 감귤 농사를 지어온 그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기계는 병을 찾아낼 수는 있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결국 자연의 힘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박종석 씨는 정말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병든 나무 앞에 쪼그려 앉더니 거친 손으로 흙을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흙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끝이 흙을 더듬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종석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는 뭔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보통 병든 나무 흙은 시큼한 냄새가 나는데 이건 좀 달콤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종석 씨가 병든 잎사귀를 손가락으로 비비더니 입에 대고 맛을 봤습니다. 로일 박사가 깜짝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걸 입에 대냐고 독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종석 씨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3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탈 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충격적인 관찰을 내놓았습니다. 이 맛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보통 병든 잎은 쓴맛이 나는데 이건 약간 매웠습니다. 농민들은 이제 완전히 포기한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둘 농민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석 씨는 계속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돋보기로 잎사귀를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종이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공식이나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농사일지 같은 기록이었습니다. 박종석 씨의 관찰법은 독특했습니다. 같은 종류의 나무라도 위치에 따라, 나이에 따라, 심지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 다른 증상을 보인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런 세밀한 관찰은 첨단 장비로도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날 밤 박종석 씨가 갑자기 로일 박사의 방을 찾았습니다. 혹시 이 병이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박종석 씨의 눈빛이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로 2015년부터일까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건 훨씬 오래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종석 씨는 이미 농장에 와 있었습니다. 혼자서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돌아다니며 각 나무마다 작은 팻말을 꽂고 있었습니다. 농장 가운데 있는 가장 오래된 감귤 나무를 관찰하더니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상한 건 이 나무의 병 증상이 다른 나무들과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잎 끝부터 검게 변하는데 이 나무는 줄기 쪽부터 시작됐습니다. 무케비 씨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015년에 정부에서 새로운 감귤 품종을 보급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져온 개량 품종이라고 해서 젊은 나무들을 많이 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래된 나무에만 있었는데 갑자기 농장 반대편 젊은 나무들부터 죽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유럽 품종 나무를 관찰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나무의 세포벽이 현지 품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얇고 약해 보였습니다. 박종석 씨는 또 다른 중요한 관찰을 했습니다. 병이 심한 구역과 상대적으로 덜한 구역의 차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미세한 지형 변화, 물의 흐름,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종석 씨는 병든 나무 뿌리 주변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뿌리가 가장 정직하다고 나무의 진짜 상태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흙을 파내자 충격적인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뿌리가 거의 썩어 문드러져 있었습니다. 박종석 씨가 썩은 뿌리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냄새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건 세균성이 아니라 진균성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호 박사의 간이 현미경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종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의 원인은 슈도세르코스포라라는 진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균이 우간다 토종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래종이었습니다. 이 진균은 원래 유럽 지역에 서식하는 종류였습니다. 2015년 유럽에서 들여온 감귤 묘목과 함께 우간다에 들어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농장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농민들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6년간의 고통이 모두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농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정부 관리들이 갑자기 농장에 나타났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상황이 점점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박종석 씨는 달랐습니다. 그때 박종석 씨가 나섰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는 현지 약재로도 충분히 방제할 수 있었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는 고가의 외국 농약이 없어도 충분히 방제할 수 있다고 박종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카벤다짐이라는 약재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유럽의 최신 방제 시스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농민들이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자신들은 정부 실험용 쥐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농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좋지만 정부는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종석 씨는 이 순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지 않고 농민들과 직접 작업하기로 한 것입니다. 40년 농사 경험으로 터득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농장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박종석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분노가 오히려 행동력으로 바뀐 것입니다. 무케비 씨가 박종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정부 허락 없이라도 선생님 방법을 시도해보고 싶다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박종석 씨는 농장 한 모퉁이 약 200평 정도의 구역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에는 반쯤 죽어가는 감귤 나무 20그루 정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작업 토양 개선. 첫 번째 작업은 토양 개선이었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는 습한 환경을 좋아한다고 박종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배수를 잘 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삽을 들고 배수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뭔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작업 현지 약재 활용. 두 번째는 카벤다짐 살포였습니다. 박종석 씨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카벤다짐을 구입했습니다. 1kg에 $5밖에 안 했습니다. 세 번째 작업 점적 관수 시스템. 박종석 씨는 나무마다 작은 물통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물을 조금씩 꾸준히 주는 것이라고 진균은 갑작스러운 습도 변화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작업 현지 야생 식물 활용. 가장 놀라운 건 현지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들을 농장 곳곳에 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자라는 항진균 식물들이라고 박종석 씨가 답했습니다. 이들이 자연스럽게 진균의 확산을 막아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종석 씨의 방법은 단순해 보였지만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단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현지 상황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비싼 외국 장비나 약재 없이도 충분히 효과를 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시범 구역의 나무들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종석 씨가 현미경으로 잎사귀를 관찰하더니 말했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 균 활동이 현저히 줄었다고,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농장의 농민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시범 구역의 감귤 나무들이 꽃을 피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꽃이었습니다. 농민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다고 이 꽃을 다시 볼 수 있을 줄이야. 무케비 씨의 아내 마리아 씨도 농장으로 뛰어왔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보는 감귤 꽃을 보며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3주째 시범 구역을 농장 전체의 절반까지 확대했습니다.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우간다 농업부 차관이 다시 농장을 찾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에서도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지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종석 씨가 제안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카벤다짐과 기본 장비만 지원해달라고 나머지는 농민들이 직접 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4주째 시범 구역의 감귤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고 푸른 감귤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화난 농민들의 표정이 6년 만에 처음 보는 열매를 바라보며 환호했습니다. 김영호 박사가 분석한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균의 활동이 95% 이상 억제됐다고 거의 완치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농민들이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 맞는 희망의 날이었습니다. 농민들은 박종석 씨를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박종석 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자신은 단지 농민일 뿐이라고 농민은 농민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간다 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내린 폭우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밤새 내린 폭우로 농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박종석 씨가 설치한 모든 시설이 무너졌습니다. 박종석 씨가 설치한 배수로는 완전히 무너졌고 점적 관수 시스템의 물통들은 떠내려갔습니다. 더 심각한 건 나무들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새순을 틔우던 나무들이 다시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의 얼굴에는 다시 절망이 서렸습니다. 언론까지 나타나 실패를 보도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무케비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가 박종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했지만 이제 그만하자고. 자신들은 이미 너무 많이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코이카 본부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박종석 씨도 처음으로 좌절감을 드러냈습니다. 40년 농사 경험으로도 이런 극한 기후는 처음이었습니다. 우간다의 우기는 제주도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종석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은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박종석 씨의 휴대폰으로 무케비 씨에게 문자가 온 것입니다. 박 선생님, 저 혼자라도 계속 해보겠어요. 박종석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무케비 씨 혼자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종석 씨가 놀라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무케비 씨 우기를 이용해 봅시다. 우기를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친구로 만들어 봅시다라고 박종석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종석 씨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배수로를 없애고 대신 물을 모으는 저수지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슈도세르코스포라는 습도 변화를 싫어한다고 박종석 씨가 설명했습니다. 우기 동안 물을 모아뒀다가 건기에 조금씩 사용하면서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농장 곳곳에는 폭우로 생긴 크고 작은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박종석 씨는 이 웅덩이들을 연결해서 자연 저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기적 같은 시스템이 완성됐습니다. 자연 저수지에서 나무들로 이어지는 물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석 씨는 또 다른 비밀 무기를 꺼냈습니다. 현지에서 자라는 발효 미생물을 이용한 천연 농약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박종석 씨가 제주도에서 태풍을 이겨내며 터득한 지혜였습니다. 자연재해를 적으로 보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 이것이 한국 농부들이 대대로 전해온 지혜였습니다. 한국인의 손끝이 죽은 땅을 다시 숨쉬게 만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한 구역의 나무들이 우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병 증상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3주째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범 구역의 감귤 나무들이 우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것입니다. 농민들이 환호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우기에도 열매가 열린다고 소리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수확량이었습니다. 기존 방법보다 7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무케비 씨의 1헥타르 농장에서 35톤의 감귤을 수확했습니다. 소식이 전국에 퍼지면서 농업부 장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박종석 씨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장관님, 정부 지원보다는 농민들끼리 서로 가르치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묵혜비 씨 같은 분들이 다른 농민들을 교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종석 씨의 이 제안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은 외부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자립 능력 향상에서 나온다는 믿음이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묵혜비 씨가 중심이 된 농민 교육 네트워크가 우간다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농민들이 직접 다른 농민들을 찾아가서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우간다 감귤 생산량이 2015년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30% 더 늘어났습니다. 박종석 씨의 물 관리 시스템과 천연 농약 덕분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사례를 우간다 모델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묵혜비 씨가 박종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주신 건 농업 기술이 아니라고 자신들에게 자신감을 되돌려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공 사례는 단순한 기술 전수를 넘어섰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발전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후 로일 박사는 다시 우간다를 찾았습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황폐했던 농장들이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푸른 감귤 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묵혜비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수확량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자 묵혜비 씨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헥타르당 50톤이라고 6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묵혜비 씨는 이제 우간다 농민교육협회 회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른 농민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 묵혜비 씨가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200명 이상의 농민들을 교육했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우간다 감귤 수출량 300% 증가. 농민 소득 평균 250% 증가. 케냐, 탄자니아에서도 우간다 모델 도입. 가장 감동적인 건 교육받은 농민들의 변화였습니다. 만난 농민들은 모두 자신감이 넘쳤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농민 중 한 명인 조지프 씨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정부가 뭐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박종석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건 농사법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이었어요. 묵혜비 씨는 이제 새 집을 짓고 자녀들을 대학에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6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꾸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농민들이 스스로를 박종석의 제자들이라고 부르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간다 모델은 동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묵혜비 씨의 아들이 대학에서 농업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공을 보고 농업의 가능성을 믿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진정한 기적의 의미였습니다. 우간다에서 돌아온 후 박종석 씨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제주도에서 여전히 감귤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박종석 씨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자신이 한 건 별거 없다고 그냥 농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을 계속 하실 건지 물어봤습니다. 글쎄요, 나이가 많아서 몸이 힘들긴 하지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가겠어요. 농민은 농민을 도와야죠. 박종석 씨는 이미 다른 프로젝트 요청도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쌀농사 문제, 인도네시아의 코코넛 병해충 문제 등이었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욕이 넘쳤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은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70대 농부 박종석 씨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농업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한국인의 정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200만 달러짜리 장비보다 강력한 것은 농민을 믿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마음이었습니다. 박종석 씨는 우간다 농민들에게 물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더 나아가 스스로 낚시법을 개발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우간다 농민들은 이제 다른 나라 농민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은 정성으로, 우간다 농민은 배움과 성장으로 서로의 삶을 바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술과 장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지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서로를 믿고 함께 성장하는 연대의 힘을 보여줍니다. 박종석 씨와 우간다 농민들이 만들어낸 이 기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역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는 농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실패한 문제를 48시간 만에 해결한 진짜 비밀. 그것은 바로 사람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아프리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